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관해서 한번 얘기 드릴까 하는데 되게 요즘 핫한 키워드죠. 가스라이팅. 근데 이게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간관계,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상대방에게 그럴싸한 명분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기의심을 하도록 자기에 대한 이런 판단력이나 현실 감각을 직접 의심하게 만드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가스라이팅에 잘 걸려드는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낮거나 답정너,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자존중감이 약하거나 여튼 자기를 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허용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일상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 몸매, 일적인 능력, 사업적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을 비판하거나 우회하며 교묘하게 돌려치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여자들 관계에서 외모, 몸매, 남자들 사이에서는 능력, 힘, 이런 권력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더니, 그거 연봉이 얼마 안 된다더니, 그거 힘들지 않냐느니, 화장이 잘 먹었냐느니, 그 옷이 너한테 잘 안 어울리는데 이게 더 잘 어울리냐느니, 입을 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결혼은 했냐느니, 정말 많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영역을 함부로 침범 잘 하죠. 문제는 우리가 낯선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나랑 관련이 없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되던 말든 뿌려칠 수가 있어요. 나도 무례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례하게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최근의 관계예요. 이런 프레임은, 가스라이팅은, 프레임 던지기는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잘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 제일 측근의 지인,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리고 나의 부모님, 친척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나한테 부정적인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함부로 더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일정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이 사람의 말하는 인간관계와 관계없이 50% 70% 정도는 맞다는 가정하에 대화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 프레임에 걸리기 싫어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잘 알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배우자나 애인, 친구 등등은 참 누군가가 중요하죠. 왜냐? 결국 사람의 인생은 환경이거든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내 환경은 곧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되죠. 그리고 내 기분은 나의 정서가 되고 그 정서가 이런 많은 성공이나 이 에너지의 많은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스라이팅에서 연애가 빠지면 아주 섭하죠. 그래서 연애에서 자주 쓰이는 가스라이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너가 나랑 자주 안 있어줘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바람을 피운 건 피운 거잖아, 그쵸? 바람을 피운 건 피운 거다, 그쵸? 피웠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내가 가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상대방이. 왜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성애가 조금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에 관해서 뭐라 말하지 못한다고. 왜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너 내 남자인데 안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뭐라 말하냐면, 근데 너가 나를 외롭게 좀 둬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외롭게 만든 거 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외로움 본인이 느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건 아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미안하긴 개뿔, 지금 네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교묘하게 패키징 시켜서 아주 포장시켜서 아주 이 상대방이 동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아웃. 자, 두 번째, 집착하는 연인. 너가 나를 집착하게 만들었잖아. 자,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영역이 어느 정도 존재해요.
함부로 서로의 이런 성이 됐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은 좀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결혼했더라도 서로 간에 영역이 있고 이런데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은 기분이 묘하게 더럽고 나쁘다고, 뭔가 이게 찝찝하다고, 싫고. 근데 더군다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자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믿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애죠. 이를 좀 해석해드리면 이 어렸을 때 좀 자기 영역에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집착을 하게 되는데, 자기 영역을 인정받으니 없으니 타인의 영역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넘나드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야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저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워졌다. 모든 걸 다 공유할 정도로. 이 흔한 멘트, 너가 나를 집착하게 만들었잖아, 사실 개구라며.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고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네가 성의껏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집착하잖아. 너가 나한테 못했잖아. 너가 나한테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죠. 너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연애에 관해서 최대한의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를 집착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집착은 잘못된 것이며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명백히 말씀드리면 자기애성, 인격이에요. 완전 자기애가 너무 심한 거라고. 그거는, 그 집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받기를 생각하고 주는 거라고. 관심을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넌 왜 안 해줘, 이런 심리라고. 이 집착한 사람과 만나다가 연애관계가 결국에는 끝나게 되면은 이 교묘하게 뭔가 찝찝해요. 이 자기의심도 들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상대방한테 연애 중에 너무 깎아내려졌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헤어지면 누구나 힘들고 아프기 마련인데 이 헤어지고 힘든 거 아픈 거를 내 책임으로 몰게 돼요. 내가 그때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관계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자기의심은 이별에서 그리고 내 생활에서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시고 제 해석을 조금 참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찌 보면 애석하지만 인간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프레임 던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레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생각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프레임 안에 상대를 가둘 수 있는가, 나는 그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다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존재하는 분야는 뭐 프레임 걸기, 다른 말로는 정치, 야당, 여당의 이런 싸움, 언론, 종교 전쟁, 뭐 정말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건 어차피 인간이란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다른 단서를 발견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프레임을 던져버립니다. 가둬버린다고. 이렇게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왜냐? 자기가 살아본 세상에선 그게 안 됐거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프레임 걸기라는 걸 알고 상대방한테 내려깎는 거라는 걸 알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걸리지도 않아요. 이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의 영역이랑 내 영역을 아주 잘 고려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틀리다는 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며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공감 아니면 존중을 합니다. 내가 만만한 밥이 되기 싫으면은 프레임이 온 거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노는 게 아니라고. 그 프레임을 던진, 그 돌을 던진 사람을 덮쳐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역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려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질문하기예요. 예시 상황을 들어드리면, 네가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너한테 집착하는 거잖아. 해결법 1. 내가 너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었어? 해결법 2. 그 불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너 안에 있던 거 아니야? 해결법 3.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자, 방금까지 질문법으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본질은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거. 왜냐, 상대방은 지금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 생략 일반화해서 나를 이 프레임 안에 가뒀거든. 그래,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를 알려드리면 되돌려주기. 되돌려 치는 거예요. 에이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태도예요. 내가 정말 이걸 분노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롭고
정말 궁금하고 의아하고 너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다라는 태도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시 1. 외모 비하 발언을 할 때요. 해결법 1. 말을 쉽게 하시는 거 보니 이성한테 별로 인기 없으시죠? 해결법 2. 혹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해결법 3. 혹시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 함부로 나의 일, 능력, 직업, 직장을 무시할 때. 해결법 1. 이 일로 돈을 좀 벌어보셨나봐요. 해결법 2.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저도 함부로 평가를 해도 된다는 소리시죠? 해결법 3. 그럼 제가 대신 이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결법 4. 돈 좀 버시나봐요.